주변에가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훈련하는 비행기들 때문에 좀 시끄럽긴 한데 이렇게 또 비행하는 모습 보면 정말 멋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한 직장을 30여 년 이상 다니다 보면 그 직장이 나름대로 그 추구하는 가치나 또는 직장 문화, 또 그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이제 이런 것들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을 하고 나서도 그런 그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한동안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경찰로 34년을 살다 보니까 경찰 생활하면서 내가 행동했던 그런 그 사고나 활동 또는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졌던 그런 임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후유증이나 트라우마가 좀 남아있는 게 좀 있어요. 아직까지. 물론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자신을 좀 괴롭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직의 트라우마, 경찰 트라우마,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임용됨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즐겁고 행복한 일을 접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들 이제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뭔가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경찰을 찾아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대화나 서로 이제 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하다 안 되면 이제 경찰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접하는 경찰관들은 즐겁고 행복한 일보다는 이 사회에 또 세상에 어렵고 슬픈 일만 접하면서 이제 평생을 직장인으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누가 뭐 로또 당첨됐다고, 로또 당첨됐으니 나하고 같이 나눠 씁시다, 이런 사람들은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하고 어울리다 보니 퇴직하고도 거기에서 나온 그런 그 후유증이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 몇 가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있어요.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시각, 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처럼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도 한 직장에서 30년 동안 지내셨다면 아마도 그런 직장 나름대로의 그런 트라우마들이 아마 퇴직하고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트라우마가 어떤 것이 있나,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첫 번째 그 트라우마는 그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제가 핸드폰 중독자가 아니고 경찰로 살다 보면 수시로 이제 비상이나 또는 그 상사의 호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항상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저녁에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자는 건 기본이고, 사우나에 갈 때도 핸드폰을 이렇게 수건에다 싸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옆에 두고 있어야 마음이 놓여요. 언제 어느 때 그런 호출이나 또는 연락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 좀 스트레스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냈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서도 그 습성, 그 트라우마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야, 너는 뭐 핸드폰 없으면 뭐 못 사냐? 뭐 이렇게. 왜냐하면 저녁에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자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도 한참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꼭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대한 트라우마, 요게 이제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두 번째는 월요병입니다. 뭐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이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일 텐데, 경찰관들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사건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월요일 날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외근하는 분들은 월요일 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을 하고 나서는 매일이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이 되면 그런 뭔가 은연중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월요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출근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월요일이지, 일이 없으면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 조금 힘들어요. 퇴직하고도.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제가 하는 일 중에 월요일 날 일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월요병을 좀 없애려고. 그런데 이제 모처럼 월요일 날도 쉬는 날이다, 특별한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죄 짓는 느낌, 뭔가 좀 부족한 느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월요병, 이게 지금 좀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언론 기사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경찰 관련된 기사나 뭐 신문을 본다든지, 아니면 텔레비에서 이렇게 경찰 관련된 내용을 듣는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랬을 때 희한하게 더 관심이 가요. 그리고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더 깊게 파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경찰 관련된 기사가 기분 좋은 내용은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렇게 눈이 가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찰 관련된 기사 웬만하면 안 보고, 사건 사고 같은 거 웬만하면 이렇게 좀 보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시선이 가요.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보게 되고, 이거 무슨 일이 이렇게 된 거야? 혹시 경찰관들이 또 뭐 사고 친 건 아니야? 또 혹시 경찰관들이 또 억울한 점은 없나? 이렇게 이제 또 한 커플 더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어떤 정보를 접하는 게 이제 언론이잖아요. 근데 그런 언론에서 경찰 관련된 내용들을 눈에 띄지 못하는 그런 후유증, 이런 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저녁에 일찍 잠을 못 잡니다. 이거는 이제 불면증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경찰관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저녁에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또 휴일날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많고 그러거든요. 특히 저녁 늦게까지 일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뭐 11시, 12시, 어떤 때는 뭐 새벽 1시, 2시까지도 이렇게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오거나 까딱 없는 오히려 뭐 10시, 11시 혹시 자려고 하면 뭔가 불안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이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일찍 자려고 하면 뭔가 좀 불안해요.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의 매일 12시 넘어서 잠을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또 일찍 자려고 누워도 잠이 잘 안 와요. 이것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야간 일, 또 밤을 새워서 하는 일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서 남아있는 그런 후유증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빨리 좀 버려야 되는데,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들, 또 낯선 상황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할까, 이게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 너 뭐 경찰관 아니랄까봐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너 경찰관 아니랄까봐 너는 뭐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하더라.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제 어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다 그런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뭐, 야, 너는 뭐 그 회사 사람 아니라 그럴까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젊은 친구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담배만 피우고 있어도, 저 무슨 일이 있나? 무슨 범죄가 일어났나?
무슨 일이지?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또 차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서성이기만 해도 저것들 혹시 또 차 절도범 아니야? 뭐 이렇게 보게 되고, 낯선 곳에 차가 한 대만 서 있어도 저 차가 왜 저기에 서 있지? 뭐 이런 거. 지나가는 차가, 유리가 깨져 있는 차가 지나가면 저게 무슨 범죄하고 연루된 차는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새로운 그런 그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희한하게 조금 경계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누가 경찰관 아니랄까 봐. 그런데 그게 사회생활 하면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들은 좋은데, 굳이 퇴직하고서까지 경찰관 마인드를 발휘를 해서 그렇게 뭔가 부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즐겁고 좋은 일도 많은데 그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이제 줄여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직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젊은 나이에, 그것도 황금 같은 시기를 보내고 나면 퇴직하고 나서도 그런 나름대로 후유증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경찰관 뿐만 아니라 뭐 소방관 출신들도 그럴 것이고, 또 일반 대기업, 또 중소기업, 또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 또 업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그런 트라우마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퇴직 이후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고 싶어도 이런 트라우마들이 가끔 내 행복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가능하면 이제 좀 신경 덜 쓰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일에 같이 좀 어울리려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안 좋은 그런 트라우마에서, 그런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주변에 좋은 일 많이 만드시고, 또 행복하고 기쁜 일 있으면 적극 참여하는 우리 행파님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